전원책의 출발 새 아침. 지금 우리에게 제일 중요한 건 무엇일까요? 안보와 경제, 역시 이 두 가지가 화두일 겁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새 아침의 전일책 변호사입니다. 어제 통합야당인 새정치민주연합이 서울시당 창당대회를 열었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에서 눈에 띄는 변화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국가안보 최우선이라는 말입니다. 그간 우리 야당이 안보를 등한시한 건 아니겠지만 창당 기조에서 적시한 안보를 최우선으로 하겠다는 말이 반가운 것은 비단 저뿐이겠습니까? 3월 24일 월요일 순서입니다. 그런데 새정치민주연합 창당 과정은 아직 넘어야 할 고비가 남아있습니다. 지난주 정강 정책을 두고 한바탕 논란이 일었는데 이번엔 기초선거 공천 폐지가 다시 문제되고 있습니다. 기초선거 공천 폐지는 이번 양당 통합의 골이었는데요. 어떻게 절충될 수 있을까요? 일부에서 민주당 전략기획위원장 최원식 의원을 만납니다. 여야 모두 6.4 지방선거 후보 경선이 가열되고 있습니다. 잠시 뒤 일부에서는 새누리당 경기도 후보로 나선 원유철 의원을 연결해서 남경필 의원에 대항할 후보 단일화 문제를 짚어보겠습니다. 지난 주말에도 북한의 미사일 도발이 이어졌습니다. 3부에서 전문가 의견을 듣겠습니다. 4부에서는 한 주간의 정치 상황을 짚어보는 정치 포커스를 마련합니다. 저는 책의 출발사집 출발합니다. 쉐보레 런칭 3주년 기념 빅 러브 페스티벌. 쉐보레 구매 시 매일 3명에게 30일간 300만 원 상당의 경품을. 스파크 최대 3년 무이자 할부. 말리부 캡티바 최대 3년 1.9% 할부. 차종에 따라 최대 100만 원 할인. 쉐보레 전시장 방문하고 어린이 그림 그리기 대회에도 참여하세요. 홈페이지 참조 3월 31일까지. 뉴스의 흐름을 짚어드립니다. 뉴스의 가치를 열어드립니다. 출발 새 아침 뉴스 브리핑. 뉴스 브리핑 시사평론가 이종훈 박사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조간신문 헤드라인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네, 올바른 역사인식, 한미일 공조기초, 대통령 강조해야. 이 한미일 정상회담 앞두고 주문입니다. 이거는 보니까. 그다음에 한미일 군사정보 MOU 체결 검토 이런 내용도 있고요. 네 번째 봄 힘겹게 일어서는 천안함 유족. 그리고 CCTV 속 내 일상 경찰이 낱낱이 보고 있다. 마지막으로 청와대 복지교육수석실도 채모군, 이 최동욱 전 그 검찰총장 혼외 자녀 의혹을 받은 그 채모군 뒷조사했다. 뭐 이런 내용도 있습니다. 저는 오늘 아침에 스포츠신문 이 헤드라인을 살펴보고 왔습니다. 네. 코리안 몬스터 유현진 선수의 그렇죠. 이 승리를 전부 다 헤드라인으로 잡았더군요. 한미일이 군사정보 MOU 체결을 추진하고 있다. 이건 무슨 이야기입니까? 네. 이 북핵 그리고 장거리 미사일 위협이 심화되고 있는 상태에서 한미일 삼각 안보 공조 체제 문제를 더 이상 방치하기는 힘든 상황이다. 그래서 한미일 3국의 국방장관 또는 정보본부장 등이 주체가 돼서 정보보호 양해각서를 맺는 쪽으로 가닥을 잡고 있다. 이게 정부 관계자의 그 해명이라고 그럽니다. 이 3국 간 정보보호 양해각서 체결에 대한 정부의 기본 방침은 사실상 정해졌다 그래요. 그러니까 체결하는 쪽으로 정해졌다 이런 얘기겠죠. 다만 이제 국민 정서 이런 걸 감안해서 일본 측의 진정성 좀 더 확인한 뒤에 공개적으로 본격 추진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지난번에 그것이 한참 논란을 불리는데 이번에 그 대안인 셈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현재 한미 그리고 미일 간에는 군사정보보호협정이 체결되어 있는 상황이죠. 뭐 군사 문제 잘 아시니까 아마 알고 계실 거라고 보는데요.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의 경우에는 조금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이명박 정부 시절인 지난 2012년에 추진을 하다가 국내에서 굉장히 반대 여론이 많이 일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제 무산이 된 그런 그 상황이고 협정 체결이 어려워지니까 일본 측이 지난해 11월 서울에서 열린 한일 국방차관 회담 때 이 협정 대신에 양해각서를 맺는 대안을 그때 처음으로 이렇게 내놓았습니다. 그 당시에 우리 정부는 물론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던 것으로 이렇게 알려지고요. 하지만 이번 그 핵안보 정상회의에서 한미일 정상회담이 미국 주도로 추진이 되면서 미국 측도 이 대안을 강력히 그 요청을 한 것으로 이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가 중국하고는
군사정보보호협정 체계를 검토 중이라고 하죠? 네, 그렇습니다. 일본하고도 안 하면서 중국하고 먼저 하느냐, 뭐 이런 지적도 나올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긴 한데요. 이와 관련해서 윤병세 외교부 장관이 지난달 국회 대정부 질문 당시에 한 답변 내용이 있습니다. 한중 양국의 신뢰를 높이는 차원에서 정보보호협정을 체결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런 새누리당 송영근 의원이 이제 그 당시 질문에 대해서 한중은 작년 신정부 출범 후 여러 분야에서 협력하고 있고 국방 분야도 마찬가지다. 필요성 여부를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 당시 언론은 이 발언을 협정 체결을 전제로 한 거 아니냐, 이렇게 받아들이긴 했는데 실제로 추진 중인지는 아직 정확하게 알려지고 있지 않습니다. 예. 이번에 이제 한미일 정상회담을 이제 하게 되면서 시진핑과 박근혜 대통령이 어젯밤에 만났죠? 네, 그렇습니다. 한미일 정상회담을 앞두고 한중 정상회담을 먼저 개최해서 이것도 약간 좀 미묘한 그런 느낌이 없잖아 있는데요. 박 대통령이 시 주석하고 정상회담한 것이 이번이 처음 아니죠. 그래서 네 번째입니다. 예. 네, 이 헤이그 회의안보 정상회의 참석차 간 길에 지금 시 주석하고 오늘 아침에 새벽이죠. 예, 정상회담을 이제 가진 거고요. 시 주석 숙소에서 회담했다 그래요. 아무래도 가장 큰 쟁점은 이제 북핵 문제겠죠. 그 이외에 이제 한반도 정세라든가 한중 관계 발전 방안 이런 것을 놓고 의견을 교환했다고 하는데 구체적인 그런 내용은 아직까지는 자세히 알려지고 있지 않습니다. 예. 아시다시피 한미일 정상회담은 내일입니다. 예. 서울시 공무원 간첩 의혹 사건, 이 증거 조작에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는 국가정보원 권모 과장이 또 이번에 또 자살을 기도했네요. 네, 그게 조금 뒤늦게 알려졌는데요. 주선양 총영사관 부총영사죠. 중국에 있던 권모 이제 과장 검찰 소환 통보를 받고 지난 15일에 귀국을 했다 그러고요. 19일부터 21일 사이에 세 차례 검찰에 소환돼서 조사를 받았습니다. 21일 3차 조사 직후인 이제 22일 오후 1시 반께 경기도 하남시 모 중학교 앞에 주차된 승용차 안에서 의식을 잃은 채 발견이 됐다 그러고 번개탄을 피운 것으로 이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예. 자살을 이제 시도한 것으로 이제 이렇게 알려지는데 119 구급대가 이제 병원으로 옮겼다 그러고 중환자실에 지금 이송이 돼 있다 그럽니다. 상태가 좀 위중하다는 거죠. 현재 의식불명 상태고 국정원이 보호 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예, 왜 이렇게 자살 시도를 한답니까? 지난번에 국정원 협력자로 알려진 김모 씨가 또 자살 시도를 했지 않습니까? 네, 이번엔 이상하게 의혹을 받고 있는 관련자들이 자살 시도가 유독 많습니다. 예. 지금 벌써 두 번째인데요. 모르겠습니다. 앞으로 또 어떨지는. 근데 하여튼 서울중앙지검 이제 수사팀의 경우에는 국정원 이모 대공수사팀장도 22일 날 소환 조사를 했죠. 그러니까 윗선 수사를 좀 강화하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이모 팀장은 국정원의 이른바 김사장으로 알려진 김모 과장이 직속 상관으로 이렇게 알려지고 있는데요. 오늘 28일 그때 간첩 혐의 받고 있는 유모 씨 항소심 결심 공판이 있을 예정인데 그 이전에 수사 내용 일부를 발표하지 않겠냐, 이런 관측이긴 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뉴스브리핑 이종훈 박사와 함께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꼴꼴꼴이에요. 신문선입니다. 페어플레이가 돋보이는 정통 시사 프로그램. 여러분은 저와 함께 YTN 라디오 전원책의 출발 새 아침을 듣고 계십니다. 육사 지방선거 진초전엔 후보 경선이 가열되고 있습니다. 특히 경기 지역은 여야 모두 중진 정치인들이 당 후보를 두고 격돌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새누리당은 그동안 예비후보로 레이스를 벌이던 원유철 정병국 두 의원과 김영선 전 의원 등 3파전에 당의 중진 차출론으로 남경필 의원이 경선에 가담하면서 격전이 벌어지게 됐습니다. 그런데 뜻밖의 변화가 생겼습니다. 어제 원유철 의원이 정병국, 김영선 두 후보에게 남경필 후보에 맞설 후보 단일화를 제안한 겁니다. 남경필 의원은 지금 여론조사에서 지지율 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원유철 의원 전화로 연결해서 관련한 입장 듣겠습니다. 원 의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원유철입니다. 예, 이 새누리당에서 경기도지사에 제일 먼저 출사표를 던지셨고 그때 저희하고 인터뷰도 했는데 캐치프레이즈가 무엇입니까? 저희 캐치프레이즈는요. 예. 이 고 프로젝트로 이기는 경기라고 제가 슬로건을 내세웠습니다. 예. 경기도민들이 오케이 했을 때까지 이 경기도의 현안을 추진하겠다는 뜻을 담고
우리 경기도를 대한민국을 넘어서 동북의 동북아의 허브로 만들겠다는 의지를 담은 것입니다. 아, 그렇군요. 어제 경기도지사에 출마한 정병국, 김영선 두 후보에게 남경필 후보에게 맞설 단일 후보를 제안했습니다. 이유를 먼저 좀 듣고 싶습니다. 네. 지금 우리 새누리당 경기도지사 후보들이 좀 더 치열한 경쟁을 통해서 이 정책 검증과 비전을 겨뤄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예,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경기도민들의 그 적극적인 관심 그리고 당원들의 참여가 선결 과제인데요. 현재의 구도로는 이게 쉽지 않을 것이라는 판단을 했습니다. 소위 그 중진 차출론이 난데없이 불거진 이후에 사실 새누리당의 경기지사 후보 경선 과정이 이 결말이 뻔한 드라마로 오인되고 있단 말이죠. 예. 그리고 이 찻잔 속의 태풍으로 머물고 있는 상황이라 또 반면에는 또 야권은 뭐 무상버스 등 이런 여러 가지 경선을 예측하기 힘든 치열한 가축전으로 지금 전개되고 있고요. 그래서 저는 이 새누리당의 경선이 좀 더 뜨겁게 진행돼야 되겠다라는 차원에서 원유철, 정병국, 김영선 이 제3자가 단일화를 통해서 이 남경필 의원과 뜨겁게 이 정책 경쟁도 하고 검증을 치열하게 해 나간다면 우리 새누리당의 경기지사 예비 경선이 이 국민과 함께하는 축제장으로 만들 수가 있다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예. 예. 이 정병국 의원이 이제 답변을 내놨는데 이 네. 경선 컷오프가 현재 당규상 이 3배수 아닙니까? 그걸 2배수를 그렇습니다. 줄이면 이제 단일화 효과가 있지 않겠느냐. 근데 그걸 언론은 사실상 거부 의사로 보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네. 우리 정병국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사실 현재 그대로 그냥 남의원을 1등으로 만들자라고 말씀하신 것 같이 느껴집니다. 그러한 방식은 시너지 효과를 기대할 수 없기 때문에 이 경선의 그 붐업에도 크게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서울에서는 이제 정몽준, 김항식 후보가 뜨겁게 붙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우리 경기도도 서울시장 경선처럼 도민들의 관심과 주목을 받고 또 당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이끌어내서 이 치열한 정책 검증을 통해서 경선을 치룰 때 비로소 이 본선 경쟁력도 높아진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만간 제가 이 정병국 의원님하고 김영선 의원님하고 다시 한번 만나볼 생각입니다. 3자 회동을 추진해서 예. 허심탄회하게 우리 경기도 새누리당 경선이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되는지 좀 대화를 나눌 생각입니다. 예. 그런데 김영선 전 의원은 자신으로 단일화 해줄 것을 예. 이제 요청을 했어요. 예, 그런데 하여튼 세 분 연대하는 데는 김영선 전 의원이 동의를 했습니다. 이 세 사람 회동 제안했고 방금 만나시겠다고 했는데 네네. 언제쯤 만나면 되겠습니까? 예, 이제 조만간에 다시 한번 제가 제안을 할 거고요. 예. 저는 이제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단일화 관련된 시기와 방법은 두 분이 결정하는 대로 무조건 따르겠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예. 저의 그 제안은 거듭 말씀드립니다만 제가 우리 경기지사 새누리당 경선이 축제장으로 국민과 함께하는 경선이 돼야 된다. 우리들만의 리그는 안 된다라고 그래서 이 권역별 순회 경선도 제안했고요. 또 도민들의 애로사항도 듣고 지역의 현안을 공동으로 대응할 수 있는 이런 정책 콘서트도 함께해서 이번 지방자치선거가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또 현안을 풀어갈 수 있는 그런 축제 한마당이 되자고 제안했는데 일부는 받아들여졌거든요.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선상에서 이번 저의 제안도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예, 이른바 중진차출론, 새누리당은 박심의 존재를 공식적으로는 부인을 합니다. 그렇다면 누가 남경필 의원을 경기도에 출마하도록 했을까요? 네네. 남경필 의원이 사실 인지도가 높고 또 경쟁력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예. 남경필 의원이 참여함으로써 경기지사 우리 새누리당 경선이 국민들의 관심이 더 높아질 수 있고 당원들의 참여도 높아진다고 보는데 문제는 그 방식이 세련되지 못했죠. 세련되지 못한 방식으로 인해서 마치 남경필 의원만이 가능하다라는 식의 이제 그런 과정을 거쳤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실 상대적으로 불리기를 받습니다. 따라서 이런 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또 이 공정한 경선이 될 수 있도록 이런저런 지금 저도 시도를 하고 있는 과정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어떻든 원내대표
그 출마하려 했던 남경필 의원을 이렇게 경기도지사로 그 출마하도록 만든 어떤 분이라고 해야 됩니까? 세력이 있지 않겠습니까? 예. 누구로 보십니까? 예, 사실은 이 남경필 의원은 뭐 스포츠 선수로 비유하자면 그 원내대표를 좀 말씀하신 대로 원내대표를 하려다가 이제 경기지사로 턴한 분 아니겠습니까? 예. 야구 선수가 되겠다고 하시던 분을 등판 직전에 이제 축구장으로 내몬 격이 됐는데요. 이 축구장의 축구 선수는 원유철이 더 강하다. 이 경기지사로만 보면 원유철이 그동안 8년 동안이나 부지사와 경기도당 위원장을 거치면서 준비했기 때문에 제가 더 맞춤형 후보라고 감히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요. 그 누가 내보냈다는 것은 이제 뭐 그 여러 가지 정황이 있습니다만 이제 차차 이 경선 과정 속에서 원유철 후보가 경기지사로서 더 경쟁력이 있고 특히 본선 경쟁력에는 원유철 후보가 이 부지사와 4선 의원을 거치면서 특히 통일 시대를 열어가는 데 있어서 국방위원장과 통일대비 모임의 대표를 맡고 있는 원유철이 감히 더 적임자다라는 것을 도민들께 호소하고요. 당원들에게 이해를 구하면서 우리 새누리당 예비 경선을 아주 국민들과 함께 뜨겁게 잘 치러내도록 하겠습니다. 잘 극복을 하겠습니다. 어쨌든 지금은 그 남경필 의원이 그 우리 원 의원님이나 정병국 의원 그리고 김명선 후보보다 이 지지도가 훨씬 많이 나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중진 차출론이라는 것을 거치면서 일종의 그 스포트라이트를 받았고요. 이런 언론의 집중적인 그 붐업이 된 것이 사실입니다. 이게 버블 효과가 좀 있는 것이 있는데 아무튼 남경필 의원님도 나름대로 상당히 경쟁력이 있는 분이기 때문에 이제부터 제가 아주 치열한 그 예비 경선을 통해서 본선 경쟁력이 원유철이에게 있다는 것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남 의원님 이 인터뷰 들었으면 좀 섭섭했겠습니다. 버블 효과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일부의 버블, 원 의원께서 이 경선 규칙과 관련해서 4개 권역별 정책 콘서트를 지금 요구하시지 않습니까? 네네. 그런데 일단 순회 경선이 정책 콘서트는 받아들여지진 않았어요. 네, 권역별로 그 순회 정견 발표하는 것은 받아들였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렇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권역별로 순회 정견 발표회는 하고 정책 콘서트는 이제 하지 않고. 지금 계속 요구하는 중입니다. 실무자들이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경선은 원샷으로 하는 겁니까? 경기도의 경우에는 투샷으로 합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날 대의원들이 모여서 전체 투표를 하게 되고요. 그 전날 각 지역에 있는 선거인단들께서 지역 투표를 하게 됩니다. 그렇군요. 네. 거기에는 후보들 다 동의를 했죠? 네, 그건 뭐 대체적으로 동의했습니다. 지금 야당 새 후보는 교통정책으로 격돌을 하고 있습니다. 이 김상곤 전 교육감이 이른바 무상버스 공약을 들고 나오면서 불이 붙었는데 이 김상곤 후보의 단계적 무상버스 공약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이 김상곤 후보의 무상버스와 같은 이 포퓰리즘 공약은 사실 하나만한 공약입니다. 이 재정이 뒷받침되고 실행 가능한 공약을 내놓아야 하죠.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한 가지만 제가 쉽게 말씀드리면요. 제가 경기도 부지사를 해서 잘 아는데요. 작년에 경기도지사 가용 재원이 4,800억입니다. 그런데 경기도의 경우 지금 김상곤 후보께서 내놓은 그런 무상버스를 실현하기 위해서 이 버스 노선만 사들이는데 무려 4조 원이나 됩니다. 버스 노선이 경기도에 뭐 시내버스, 시외버스, 마을버스에서 한 2,600개가 되거든요. 이게 4조 원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현실성이 없고요. 또 최근에는 뭐 기초자치단체 떠넘기고 계신데 기초자치단체가 지금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문제는 지금 지방자치의 문제가 일거리, 그러니까 사무는 이양하면서 일을 할 수 있는 여건인 돈을 안 줘서 문제인데요. 또 그런 것을 되풀이하고 있는 상황이라 이건 무책임한 공약이라고 저는 말씀드립니다. 원혜영 민주당 의원은 버스 공영제를 주장합니다. 이 공약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사실 그 비슷합니다. 방법이 뭐 좀 차이가 있지만 비슷하고요. 저는 사실 우리 경기도민들이 이 출퇴근하면서 보통 심각한 스트레스를 받는 게 아닙니다. 지금도 이 방송을 들으시는 우리 경기도민들께서 많은 분들이 출근길에 서서 가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텐데요. 경기도에서 서울로 하루에 출퇴근하시는 분들이 125만 명이나 되거든요. 근데 그 중에 세 분 중 한 명이 지금 서서 가십니다. 입서로 가시는데, 뭐 저도 과거에 이 서울서 평택까지 3년 넘게 뭐 버스로 지하철로
출퇴근한 경험이 있습니다만 저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현재 시범 운영하고 있는 2층 버스를 본격적으로 도입하고 그리고 또 경기도에 대학이 많습니다. 대학이 굉장히 많은데 이 서울에서 경기도로 다니는 대학생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스쿨버스를 이용하는 통학버스를 이용하는 학생들이 많거든요. 근데 경기도에서 서울 갈 때 빈차로 많이 갑니다. 이 빈차로 가지 말고 우리 경기도민들을 그 통학버스, 이 스쿨버스에 이 출근길에 태워서 가면 굉장히 효율적이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경기도가 이제 지원을 하게 되면 아주 경기도에 도민들이 출근과 퇴근할 때 굉장히 이게 좀 현재보다도 매우 안락한 조건 속에서 출퇴근할 수 있는데요. 저는 이것을 소위 경기형 버스로 이름 지고 지금 추진을 하고 있고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근본적인 교통 문제 해결이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김문수 지사께서 그동안 추진했던 이 GTX를 노선을 좀 연장을 하고 또 이 광역버스와 환승 체계를 잘 만들어서 사람의 인체를 비유하자면 GTX는 이제 대동맥 같은 역할을 하게 하고 이 광역버스는 이제 실핏줄 같은 역할을 해서 구석구석 우리 경기도민들이 이 대중교통을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해야 되겠다라는 목표를 가지고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경부고속도로, 경인고속도로가 많이 막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빨리 제2경부고속도로, 이 제2경인고속도로를, 서해안고속도로를 조기에 착공해서 교통 체증 문제를 해결해 나가겠습니다. 이제 한 30초 남았습니다. 경기도지사 되면 무엇을 꼭 하고 싶습니까? 규제 개혁을 해야 됩니다. 일자리 도지사가 돼서 반드시 규제를 풀겠습니다. 규제 완화를 통해서 일자리 창출하고 이 경제 활성화를 위한 특별법을 제가 대표 발의했습니다. 그동안 최근에도 국회에서 제가 경기도민들의 수건이었던 경기고등법원 설치 법안도 대표 발의해서 통과시켰거든요. 계속 이러한 현안에 대해서 우리 경기도가 이 창조 경제의 꽃을 피울 수 있는 또 제2의 한강의 기적을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경기도 땅을 만드는 데 앞장서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규제 개혁, 일자리 확실하게 만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경기도지사 예비후보 새누리당 운철 의원이었습니다. 눈부신 광채 피부 그 이상 새로 나온 블루밍 에센스 SK2의 새로운 발견 피부 내면의 촘촘히 빛을 채워 활짝 피어나는 피부 경험하세요. 새로운 블루밍 스킨 SK2 출발사심 1부였고요. 잠시 뒤 2부 이어갑니다. 결혼 3년 차. 지영 씨는 매달 월세 내는 날이 무섭다. 생활비의 절반 가까운 돈이 빠져나가기 때문이다. 적금 하나 부을 수 있는 돈이 매달 그렇게 사라지니 월세에서 전세로 옮기는 게 꿈이란다. 월세에서 전세로 갈아타고 싶은 대한민국 서민의 소박한 꿈. 평균 4%대의 낮은 금리로 시중은행에서 쉽게 대출받을 수 있게 주택금융공사 전세자금 보증이 후원합니다. 전세자금 대출이 필요한 분들께 든든한 보증인이 되어드리겠습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 서양 고전음악을 완성시킨 천재 작곡가 악성 베토벤. 그의 음악적 잠재력을 일깨워준 사람은 스승인 크리스티안 네페 선생님이었습니다. 네페 선생님은 지루한 이론과 반복적인 연습을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이탈리아와 프랑스, 독일의 유명한 오페라를 감상할 기회를 마련했고 어린 베토벤이 음악에 대해 더 깊이 느끼고 생각할 수 있도록 이끌었습니다.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깨우치는 교육, 아이들의 잠재력을 활짝 꽃피우는 우리 교육의 희망입니다. 이 캠페인은 I am the key, 눈높이 대교와 함께합니다. 출근길 정통 시사 라디오 프로그램 YTN 라디오 전원책의 출발 새 아침. 출발사침 2부 시작합니다. 지금 시각은 7시 34분 20초 되고 있습니다. 출근길 도로정보 알아보겠습니다. 김정은 캐스터.
네, 출발 새 아침 교통정보입니다. 서울 시내를 비롯해서 고속도로 정체도 만만치가 않은데요. 서울 외곽순환고속도로 일산에서 판교 가는 길, 계양에서 송내, 안현 부근에서 수암터널, 평촌에서 청계 요금소까지 모두 20km 구간 정체가 이어지고 있고요. 판교에서 일산 쪽으로도 평촌에서 조남, 노오지에서 김포 요금소, 다시 김포 진출로로 나가는 차량들이 길게 밀리고 있습니다. 또한 구리에서 판교 쪽으로 이동하는데도 이 태계원과 상일 사이, 또 서하남 부근 일대로 차량 밀리고 있고요. 경인고속도로가 서울 쪽으로는 부천에서 신월, 인천 쪽으로 인천요금소에서 서인천까지 밀리고 있는데 이어지는 국회대로가 여의도 쪽으로 신월에서 영등포 구청까지 쭉 정체가 되고 있고 반대 인천 쪽으로 이동하는데도 신월 부근 일대로 시속 20-30km 안팎으로 통과합니다. 출발 새 아침 교통정보였습니다. 해나루 하나면 돼 식탁 가득 행복해 좋아 해나루 살진 해나루 쌀에 감자 사과도 있어 당진 해나루 우리 집 건강지킴이 행복지킴이 당진 해나루 당신을 위한 참 좋은 먹거리 당진 해나루. 사장님, 공장 이전은 항공 해상물류 이용해 주시는 김포 하군 제2산업단지 말인가? 예, 김포 한강로에 이어 제2 외곽순환도로까지 완공되면 물류 네트워크의 허브가 될 산업단지입니다. 입체적 교통의 중심지 김포 하군 제2산업단지 문의 031-998-9488 3월 준공 즉시 입주 가능 김포도시공사. 공무원 시험 합격은 에듀윌, 공인중개사 합격, 주택관리사 합격도 에듀윌, 사회복지사 합격도 에듀윌. 우리 모두 다 같이 에듀윌. 에듀윌은 합격이다. 자격증 공무원 전문교육 에듀윌. 예, 이번엔 국제뉴스 듣겠습니다. 중앙일보 국제부 강혜란 기자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강 기자님. 안녕하세요. 예, 네덜란드 해관보 정상회의 기간인 25일 이 한미일 정상회담이 열리는데요. 이 박근혜 대통령과 만나는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미래지향적인 한일 관계 첫걸음을 삼겠다고 말해줬군요. 네,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23일 네덜란드 출국길에 오르면서 박근혜 대통령과는 첫 회담이지만 미래지향적인 이란 관계, 한일 관계죠. 이란 관계를 향한 제1보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습니다. 박 대통령과 아베 총리는 취임 이후 한일 간 양자 정상회담을 아직 한 번도 하지 않은 상태고요. 25일에 열리는 한미일 3자 정상회담이 이들 간의 첫 정상회담이 됩니다. 그런데 이번 회담이 성사되기까지는 최근에 아베 총리가 고노 담화 수정을 고려하지 않다고 한 것이 주요했는데요. 23일에는 그의 최측근이 이와 배치되는 주장을 펼쳐서 논란이 됐습니다. 하기우다 고이치 자민당 총재 특보는 이날 고노 담화 검증 결과 담화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국민들에게 알려야 하고 새로운 담화를 내는 것은 전혀 이상하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이를 들고 아베 총리가 측근을 통해 민감한 현안에서 속내를 드러내는 플레이를 했다는 의혹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그럴 가능성이 저도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베이징으로 향하다가 실종된 말레이시아 여객기, 이 실종 3주차로 접어들었는데 주말 내 국제적인 수색이 펼쳐졌지만 아직 잔해를 찾지 못했다는 소식이죠. 말레이시아 항공 MH370의 흔적을 찾기 위해서 총 26개국이 인도양 남부에서 수색을 펼치고 있는데요. 한 민간 수색기가 나무판 여러 개가 다른 물건과 뒤섞여 있는 것을 목격하면서 이 나무판 찾기에 총력을 모으고 있습니다. 여객기 화물칸용 컨테이너 제작에 종종 사용되는 나무판일 가능성이 있다. 이런 관측 때문인데요. 중국 정부도 MH370 잔해 추정 물체의 위성 사진을 공개했습니다. 호주 정부가 공개한 사진 속 지점에서 남쪽으로 약 120km 떨어진 곳인데요. 이와 유사한 지역에서 프랑스도 위성 사진을 포착했다는 소식입니다. 이에 따라 토니 에벗 호주 총리는 희망이 증가하고 있다고 말했는데요. 호주 해상안전청은 나무판, 중국 위성 사진, 또 해류 움직임 등을 고려해서 수색 지역을 보다 좁혀 재설정했습니다. 예. 중국을 방문한 미국의 퍼스트레이디 미셸 오바마 여사가 베이징 대학 강연에서 언론과 종교의 자유를 강조했다고 합니다. 이 둘 다 중국이 민감하게 여기는 주제들인데 어떤 의도일까요? 미셸 오바마 여사의 22일 베이징대 강연은 실종된 말레이시아 항공기에 탑승한 중국인 등 승객들과 또 가족에 대한 위로로 시작됐습니다. 이어 작심한 듯이 이렇게 말했는데요.
내 남편과 나는 언론과 국민이 제기하는 질문과 비판을 수용하는 최종 위치에 있다. 그것이 쉬운 일은 아니지만 국민의 목소리와 의견을 경청할 때 국가는 더욱 강해지고 발전한다. 이런 것이었습니다. 근데 연설 전체가 중국 정부의 언론 통제, 또 티베트 불교와 신장 위구르족에 대한 강경책을 우회적으로 비판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뉴욕타임스 등 미 언론은 미셸의 중국 방문은 교육에 중점을 둔 비정치적 목적이었지만 미셸이 이날 대담한 정치적 발언을 했다고 평가했습니다. 한편 전날에는 시진핑 국가주석이 펑리 위안 여사와 함께 직접 미셸 여사 일행의 환영 만찬을 열었는데요. 시 주석 부부가 외국 정상들과 만찬을 한 것은 지금까지 박근혜 대통령 또 렌잔 대만 국민당 명예주석 부부의 방중 때뿐이었다고 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중앙일보 국제부 강혜란 기자였습니다. 뉴스를 창조하는 시사 프로그램, 뉴스를 풀어내는 시사 프로그램, 전원책의 출발 새 아침. 지난 3월 2일 통합선언을 배경으로 창당 작업을 벌려온 새정치민주연합 창당준비회가 어제 시도당 6번째로 서울시당 창당대회를 열었습니다. 이에 중앙당을 창당하면 통합야당이 출범하게 됩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난관은 여기저기 남아있습니다. 특히 민주당 내에서 기초선거 공천 폐지 재검토 요구가 분출되면서 공천 폐지 논란이 재점화되고 있습니다. 김한길, 안철수 두 공동위원장은 공천 폐지 고수를 밝혔지만 지방선거에서 패배 가능성이 높아지는 현실에서 다시 논란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민주당 지도부 입장을 듣겠습니다. 최훈식 전략기획위원장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 의원님. 예, 안녕하십니까. 최훈식입니다. 예, 같은 법조계인데 우리 최훈식 의원님 요사이 정말 마음고생이 심한 것 같아요. 아이, 뭘요, 뭐. 예. 지난주 수요일, 예. 중앙당 창당, 이번 주죠? 이번 주 수요일, 이 중앙당 창당대회 준비 잘 되고 있죠? 예, 잘 되고 있습니다. 지금 어제 서울시당, 또 오늘은 제주도당 창당을 마치고, 당초 저희가 예정했던 대로 26일 중앙당 창당을 마치면 한 27일까지는 합당을 마무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이 창당대 이후에도 김한길, 안철수 공동대표 체제로 가는 겁니까? 일단은 그 두 분이 공동대표로 등록하고 법률적인 대표가 되는 건 당연한데요. 체제는 아마 최대한 4월 초에 선대위 체제로 전환할 예정입니다. 예. 그렇지 않아도 그 선대위에 그 안철수 의원을 단일 선대위원장으로 하고 그 아래 이 공동 선대본부장 얘기들이 벌써부터 나오더라고요. 예, 이미 그 선대위 구조는 짜여졌습니까? 아직 정확히 구성이 된 건 아니죠. 근데 다만 당력을 총동원하는 체제로 구성할 예정입니다. 예. 그동안 논란이 벌어진 정강 정책 작업은 잘 마무리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예, 그것도 초기에 많은 분들이 우려를 해주셨는데, 양측이 큰 이견 없이 거의 다 정리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 언제쯤 나오죠? 일단, 나중에 문구 정리가 최종까지 가야 되기 때문에 좀 늦어질 것 같은데요. 예. 아마 내일 언론의 골자 정도는 저희가, 선을 보일 생각입니다. 그렇군요. 이 논란이 됐던 6.15와 14는 정강정책에 확실히 들어가는 겁니까? 예,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이 신당은 기득권 철폐, 민생, 국가안보 최우선, 사회통합, 미래지향 등 5가지 창당 기조를 밝혔는데요. 이 솔직히 말해 과거 민주당보다 우클릭하고 있다. 이제 이런 느낌이 있습니다. 실제 언론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예, 그 점 공감하십니까? 우클릭이라고 표현하기보다 저희를 지지하고 또 저희에게 지지할 그 준비가 돼 있는 지지층들에 대한 저희가 눈높이를 맞춰가는 거죠. 예, 그러니까 국민들 눈높이에 맞추다 보니까 이 자연스럽게 언론에서 표현한 우클릭이 되고 있다. 이제 이런 취지의 말씀 같군요. 예, 여성 플라자에서 서울시당 창당대회를 열었는데, 이 안철수 공동위원장과 박원순 시장이 3개월 만에 다시 만났습니다. 이 박원순 시장이 야권 단일 후보가 된 건 이제 확실하죠? 예, 지금 거의 그렇다고 봐야죠. 지금 아직까지는 경선에 나올 분이 안 계시니까요. 예. 그동안 이 통합 과정에서 친노 세력을 너무 배제하는 것 아니냐.
이런 말들이 많았습니다. 이 안철수 네. 공동위원장이 22일에는 부산시장 창당대회에서 문재인 의원을 만났는데 이 언론이 그 조우를 했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이 창당 작업에서 진노가 배제되고 있다는 평가에 어떤 의견이십니까? 뭐 저는 그렇게는 보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 안철수 의원이나 아니면 김한길 대표가 이런 지도부를 구성하는 분들이 그런 의사를 말씀하시는 전혀 없고요. 여기저기서 어떤 분들이 이제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그거는 일부 의견이고 예. 지도부는 약간 그 선거 때도 그렇고 민주당이라는 데가 평소에는 견해차가 있다가도 선거 때 되면은 강력하게 또 뭉치는 대동단결해서 모든 당력을 집중하는 뭐 그런 스타일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도 누구를 배제하고 이런 게 아니라 다 같이 힘을 합쳐서 이 난관을 지금 만만치 않은 저희 지방자치선거를 승리를 이끌자 이런 내부 결의가 오히려 점점 높아가는 분위기입니다. 예. 그런데 현재 통합 작업에 직접 참여하고 있는 이 소위 친노 세력들이 없지 않습니까? 자세히 보면요. 예. 없는 건 아니고요. 그 다음에 어차피 이 눈에 들어온 위원들이야 몇 면이 일부 계시기도 하고 그리고 또 그 이에 의견 수렴 과정이기 때문에 뭐 배제됐다 아니면은 전혀 뭐 소외됐다 이런 표현은 사실상 아닙니다. 아, 그렇군요. 이 안철수 위원장 쪽 인사인 그 한상진 서울대 교수, 서울대 명예교수죠. 이분께서 이 문재인 의원의 정계 은퇴를 공개적으로 요구를 했습니다. 이 당내 소상파 의원이신데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요, 지금 한상진 교수님께서는 지난번 경선 때 안철수 위원장의 그 자문 역할을 한 건 맞지만은 그 이후로는 뭐 상당히 이렇게 가까운 거리에 계셨다고 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그분의 의견을 그러니까 저희도 살면서 여러 가지 인간관계가 왔다 갔다 하는데 한 번 인연 맺은 분이 그런 의견을 표현한다고 해서 안철수 위원장의 의견이라고 단정하기도 어렵고 그리고 한상진 교수님은 이전부터 그런 비슷한 시각으로 말씀을 많이 하셨죠. 근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지도부의 의견이랄지 아니면 저희가 그거를 크게 비중을 두고 이렇게 할 수는 없는 처지죠. 또 당내에 어떤 그 문재인 의원의 대선 후보로서의 유상도 있고 그분이 앞으로도 우리 민주당 내에서 그러니까 이제 새정치민주연합에서 할 역할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의견은 밖에서 말씀하시는 의견이라고 생각하고 그게 저희 내부의 입장으로까지 될 수는 없는 거죠. 예. 지금 당 정책기획위원장을 맡고 계시니까 제가 의견을 좀 듣겠습니다. 예. 최근 새정치민주연합의 정당 지지도가 28%까지 하락한 이 여론조사 결과도 나왔습니다. 하락하고 있는 것은 분명해 보이는데 하락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맨 처음에 합친다고 그럴 때는 국민의 기대가 올라가서 어떤 이벤트 효과가 있는 거죠. 근데 그 다음에는 저희가 내용이 나와서 실제로 실천하는 모습을 보여줘야지 그게 유지 아니면 고양되는데 저희가 이제 아무래도 지금 절차로서의 합당이라는 게 그 절차가 있는 기간 동안에 그 기간에 몰두하다 보니까는 그런 내용에 대해서는 아직 저희가 국민의 요구에 부응을 못하기 때문에 좀 정치 상태가 아닌가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도 30% 이하로 떨어지는 것은 이 야당, 제1야당이죠. 이 제1야당으로서 너무 하락하는 것 같아요. 어떻게 올만한 방안 같은 건 강구하고 계십니까? 핵심은 그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새정치에 대한 국민의 기대를 저희가 내용적으로 또 실천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모습을 보일 때는 앞으로 그 지지율이 올라가겠죠. 그래서 저희가 아무래도 창당 때까지는 또 창당 합당 때까지는 그런 내용을 보이는 거에 대해서 좀 시간상 절차에 매달리기 때문에 좀 부족했는데 창당부터는 저희가 그런 내용을 보이는 모습을 국민께 보여드림으로써 저희를 다시 한번 평가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얻으려고 합니다. 예, 지방선거 공약은 언제쯤 발표합니까? 저희가 4월 중순에서
예. 가순 사이에 저희가 이제 그 경선을 전체적으로 합니다. 근데 그 과정에서 예. 일괄해서 발표하든지 아니면 또 일부는 지역에 따라서 발표하든지 이런 절차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이 기초선거 공천 폐지에 관해서 제가 이제 의견을 듣겠습니다. 이 공천 폐지 재검토를 해야 한다는 의견이 분출을 하고 있는데요. 박지원 의원, 정동영 상임고문 같은 당의 중진들도 가세를 하고 있습니다. 이 안철수, 김한길 등 공동위원장은 이 기득권 내려놓은 차원에서 공천 폐지를 관찰할 수밖에 없다. 이런 입장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당내 반발이 수그러들 것으로 보입니까? 어떻습니까? 참 어려운 일이죠. 왜냐면 저희가, 대선 공약을 지키고 또 정치개혁의 일환으로 불이익을 감수하고 험난을 택한 건데, 실제로 이제 점점 그 현실이 다가올수록 그 어려움이 더 크게 보이기 때문에 이런 말씀들을 하시고 또 지역에서도 참 어려워하시는 출마자들이 많습니다. 그렇지만은 저희가 어떤 그 국민에게 약속한 거를 지키는 거, 그다음에 저희 합당의 명분이기도 하고 또 정치개혁의 가치이기도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되돌릴 수는 없고, 다만 이 어려움에 대한 어떤 공감이랄지 그다음에 절박함에 대해서는 저희가 충분히 설명을 드리고, 그리고 이렇게 원래 기득권을 버린다는 게 어차피 아픔을 동반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아픔 없이 어떤 그 역사가 전진할 수 없고, 그다음에 기득권을 버릴 수는 없는 거죠. 그런 아픔 속에서, 그런 절박함 속에서 하나하나씩 우리가 국민의 요구를 맞춰 나가는 것이고 그런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저희가 당내에서 설득도 하고 그리고 저희가 전면적인 건 아니지만은 헌법재판소에서 말한 정당 표방제라는 선거 원리에서는 그건 허용이 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통해서 많은 우려들을, 그렇다고 뭐 번호야 어쩔 수 없지만은 다른 그 법의 가치 속에서 인정할 수 있는, 보완할 수 있는 대책들로 하여금 저희가 나름대로 보완을 해서 나갈까 합니다. 예, 방금 말씀하시는 정당 표방제, 그게 지난번 이제 헌법재판소 그 결정문에 보면, 이 판결문을 보면 들어가 있는데요. 이 후보가 이제 자기의 정당을 표시하는 것을 막을 수 없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데 어제 21일이죠. 우리 최원식 의원님께서 최재천 의원님과 함께 기자 간담회에서 이 남용되지 않는 범위 안에서 헌법재판소 결정으로 정당도 무소속 후보를 지원할 수 있기 때문에 간접 지원 수준의 방안이 가능할지 검토를 해보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던데, 그를 밖에 차라리 떳떳하게 공천을 하는 것이 옳지 않겠습니까? 어떻습니까? 그거는 중대한 차이가 있습니다. 예. 왜냐하면 공천을 한다는 거는 지방자치를 중앙이 계속 권력을 선출의 권력을 갖겠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원칙을 포기하고 나머지 보완한다는 것과 원칙을 유지하는 거는 사실 큰 차이죠. 예. 그렇군요. 이 최재천 의원이 이 어려움을 극복을 하고 지도부가 책임성 있게 약속을 지키는 것이 정당 정치의 핵심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던데, 또 정당 정치를 하려면 공천하는 것은 꼭 필요하다. 이런 주장을 하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최장집 교수가 그런 분이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거는 저는 개인적으로 이론적으로는 장점, 단점이 충분히 일리가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 제도를 제대로 그 제도의 취지에 맞지 않게 저희 정치권에서 운영을 했기 때문에 그 단점들이 극대화돼서 국민들이 일단은 그렇게 운영하지 말고 중앙에서 공천을 폐지하는 요구가 많았죠. 그런 전제에서 대선 공약하게 나왔기 때문에 일단은 이렇게 한번 시행을 해보면서 나갈 필요가 있다고 보는 거죠. 예, 고맙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민주당 최원식 전략기획위원장이었습니다. 사장님, 복잡하고 까다로운 세금 신고, 장부 작성,
경영 진단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세요? 당연히 세무사에게 맡기죠. 복잡한 세금 신고, 장부 작성, 경영 진단 문제를 해결해주는 든든한 사업 파트너니까요. 세무사를 알아두는 것이 생활의 지혜입니다. 한국세무사회. 백화점 15% 할인받은 진우씨, 대형마트 15% 싸게 산 진이 엄마, 대중교통 15% 할인받는 박대리. 이들은 에이블 카드를 쓴다. 15% 할인은 물론 포인트가 CMA에 모여 이자까지 쌓는다. 카드 생활의 리메이크 에셋 에이버 현대증권. 할인 한도 및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참조. 연아가 알려주는 좋은 물의 조건. 물 드실 땐 꼭 수온지를 확인하세요. 저는 지하 180m 천연 안만수와 드넓은 구규림이 있는 해발 680m 강원도 평창을 꼭 확인해요. 깨끗해. 강원 평창수 평창 동계올림픽 공식 먹는 샘물. 이따가 같이 점심 먹을까? 다음에. 오늘은 하노이에서 점심 약속이 있거든. 뭐? 오늘 하노이에서 점심을? 아시아나 하노이 주간편 증편호나. 밤에도 낮에도 편리하게 모십니다. 아름다운 사람들 아시아나 항공. 예, 출발 사심 2부였습니다. 8시 10분에 3부 이어갑니다.